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객원연구원 두 분 모시고 FNS테크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0일에 탐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희 3명이서 직접 탐방을 다녀왔고요. 그 이후로 저희 이 객원연구원 두 분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FNS테크는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관련 장비랑 부품 소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3년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147억, 영업이익은 9,851만 원으로 장비 사업이 부진하면서 이런 실적 하락이 있었고요. FPD 장비를 먼저 보면은 크게 이제 웹장비랑 메탈 마스크 클리너, W 코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튼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뭐 그때도 들어봤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장비,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부품 등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소부장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같습니다. 워낙에 장비 종류도 좀 많고 일단 제품의 종류도 많아가지고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각각의 이제 그 제품, 장비 설명을 읽어봤습니다. 비교적 간결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이 또 되어 있기도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또 홈페이지도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장비, 그 다음 제품의 어떤 개념들, 어디에 쓰이는 건지, 뭐 어느 공정에 쓰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이 다녀오신 이후에 어떤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일단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차량용 OLE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형 LCD의 경우에는 145억 달러 규모고, 그리고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360억 달러로 이제 중소형 디스플레이 경우에서는 이제 이미 OLED 시장이 LCD에 비해서 2배 이상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조금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LCD와의 간격을 점차 줄여갈 예정입니다. 예, 여튼 중소형 지금 OLED 시장에서는 확실히 지금 그 LCD보다는 이제 OLED가 점점 커지는 게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고, 대형은 아무래도 주로 쓰이는 게 TV 이런 쪽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LCD 이제 패널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점차 이제 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형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 패널이 훨씬 더 많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OLED를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LCD에서 OLED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8%로 성장을 해서 이 중에 OLED 비중은 이제 17.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 기준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불과했던 거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자사 중형 세단인 A6, A7 모델 적용을 목표로 대규모 OLED 발주를 추진하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내년에 출시하는 제네시스에 24인치와 27인치 OLED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포르쉐나 벤츠, 페라리 또한 주요 차종의 OLED 탑재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OLED 마스크 제품의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이 주력인데요. 2022년 기준 글로벌 차량용 OLED 시장 점유율은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 중인 POLED 수요 증가로 차량 부문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면서 이에 따른 동사의 OLED 마스크 매출 성장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활용 분야가 아무래도 좀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데요. 계기판의 경우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차량용 정보 안내 디스플레이나 조수석에 부착이 되는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도 확장이 될 것이며, 좌석 뒷면에 붙어있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다음 투자 포인트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SMS가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외장비 전량을 동사가 단독 공급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 4월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6년까지 4조 1천억 원을 들여서 아산의 최첨단 IT용 OLED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신공장은 이제 세계 최초의 8.6세대 IT OLED 생산 라인으로 북미 고객향 첨단 OLED 제품을 연간 1,000만 대 이상 생산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에는 동사의 디스플레이 장비가 공급이 되면서 내년 24년 2분기까지 360억 원의 수주를 이미 계약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폴더블 폰의 흥행인데요. 업계에 따르면은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은 2027년 1억 150만 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얇기 때문에 경도 강화를 위한 코팅 장비인 동사의 W 코팅 시스템 제품의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를 많이 했던 또 업체고 또 그리고 소재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OLED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곳에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FNS테크도 아마 이런 점들을 많이 그 당시 탐방 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이제 관심도가 높았고 이슈가 됐던 게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4.1조 원 투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탐방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이제 15K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향후 한 60K까지 늘린다라고 했는데 그 투자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가 요거는 왜 저희 채널에서 또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한번 부연 설명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15K 그다음 60K니까 대략 한 45K 더 투자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장비 업체들은 그에 따른 수주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요 이제 투자 그 시점적인 부분이 2024년이 될지 25년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 이제 진행되는 속도가 좀 여유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16년도, 17년도, 18년도 요때 역시나 애플향으로 공급할 때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투자 발주가 많이 나왔죠, 장비 쪽에. 근데 요번에 이제 8세대는 보니까 되게 천천히 나온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 산업의 어떤 흐름 이거 보실 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또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CMP 패드라고 해서 이게 좀 어떤 건지 어디에 좀 쓰일 수 있는지 FNS테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 CMP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웨이퍼의 표면에 굴곡을 좀 가다듬어서 끈하게 다듬는 공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웨이퍼 생산 비중의 증가와 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웨이퍼 내 균일도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CMP 공정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P 공정에 들어가는 CMP 패드의 경우에는 웨이퍼 위에 절연막을 연마하는 소모품이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CMP 패드는 물리적 접촉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구성이 필요하며 화학적 안정성 또한 좀 필요한 제품으로 현재는 듀퐁사가 80% 넘게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2015년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현재는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외산 제품 우리나라 업체들이 계속 쓰고 있던 거고 지금 FNS테크를 비해서 몇몇 업체가 좀 일부 국산화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이런 거 되게 정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동사의 CMP 패드 제품 중 하나인 MP6000은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올해 8월부터 삼성 반도체에 이제 최첨단 라인의 테스트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CMP 패드 제품 중 하나인 RP1000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이제 공동 특허 출원을 했던 제품으로서 좀 재사용이 가능한 재생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CMP 패드는 이제 연마를 해서 위에 패드가 갈려 나가기 때문에 아래만 남아서 패드를 바로 소각을 해야 됐으나 RP10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을 해서 이제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이제 최근 ESG 경영에 조금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어서 각광을 받고 성장 가능성이 조금 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별 매출 봤더니 매출이 계속 올라오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앞으로는 좀 이런 쪽으로 유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투자 포인트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전 중요해 보였는데 이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 잘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봤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죠. 동사의 가치 평가를 하는 데는 2024년 매출을 사용을 했습니다. 2024년 매출 같은 경우는 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3%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가치 평가를 하는 데는 반도체 부품 소재의 성장을 고려했기 때문에 10%를 할증한 12.1배를 타겟 PER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목표 시가총액인 1,005억 8천만 원은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8월 24일 종가 9,290원 대비 상승률은 29.2%, 투자에는 바이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 타겟 PER을 왜 12배로 사실 했나.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 또 IT 이제 소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그 업종 자체가 밸류를 좀 시장에서 달리 주고 있어가지고 타겟 PER을 왜 12배로 줬나 그게 사실 궁금했는데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뭐 과거 이제 히스토리컬 평균 PER을 좀 쓰셨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사업 내용 그다음에 실적 역시나 추정을 이제 해 가시면서 나름대로의 밸류에이션을 하셔가지고 적정 주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두 분의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 12,000원을 내년 실적 대비했을 때 적정 주가다라고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투자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개원 연구원 두 분 모시고 FNS테크라고 하는 기업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 주시고 또 보시는 여러분들이 또 각자 또 공부해 보신 다음에 분석해 보신 다음에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